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혹시 햄버거 드시진 않았나요? 짭조름한 패티에 고소한 치즈, 그리고 시원한 콜라 한 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햄버거가 사실은 우아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땀냄새 진동하는 말 한 장 밑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햄버거, 그 속에 숨겨진 100년 전쟁 같은 진짜 역사를 파헤쳐드립니다. 자, 시계를 13세기로 아주 많이 돌려볼게요. 유라시아 대륙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정복자, 칭기즈칸과 몽골 기병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며칠씩 말에서 내리지 않고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밥 먹을 시간조차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먹다 남은 질긴 양고기나 말고기, 뒷다리살을 잘게 다져서 자신의 말 한 장 밑에 깔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기수가 깔고 앉은 무게와 말의 체온 덕분에 고기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숙성됐죠. 이걸 생으로 씹어 먹거나 불에 대충 구워 먹으며 허기를 달랬는데 이게 바로 육회 요리, 타타르 스테이크의 시초입니다. 이 야성미 넘치는 음식이 러시아를 거쳐 독일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에 도착합니다. 당시 함부르크는 유럽의 무역 중심지였죠. 독일 사람들은 이 다진 고기 요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양파와 향신료를 섞어 구워 먹기 시작했고 이걸 함부르크 스테이크, 즉 함박 스테이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세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수많은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 뉴욕항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들은 고향의 맛이 그리웠겠죠. 그래서 뉴욕 식당가에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햄버거는 우리가 아는 샌드위치 모양이 아니라 그냥 접시에 담긴 고기 반찬이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뜨거운 고기를 빵 사이에 끼울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미국 전역을 뒤흔든 원조 논란이 시작됩니다. 미국 내에서만 무려 3곳이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싸우고 있거든요. 첫 번째 후보, 1885년 위스콘신주의 찰리 나그린입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찰리는 지역 박람회에서 미트볼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박람회를 구경하느라 바빠서 앉아서 미트볼을 먹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자 찰리는 꾀를 냅니다. 그래, 걸어다니면서 먹게 하자. 그는 미트볼을 납작하게 눌러서 빵 두 쪽 사이에 끼워 팔았고 이게 대박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를 햄버거 찰리라고 불렀죠. 두 번째 후보는 같은 해인 1885년 오하이오주의 맨치스 형제입니다. 이들도 박람회에서 돼지고기 샌드위치를 팔려다 재료가 떨어지자 급하게 소고기를 갈아서 팔았는데 그게 햄버거의 시초라고 주장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장사하던 지역 이름이 뉴욕주의 햄버거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주장인 1900년 코네티컷의 루이스 라센입니다. 어느 날 급하게 밥을 달라는 손님에게 남은 자투리 고기를 구워 식빵 사이에 끼워줬다는 거죠. 루이스 런치라는 이 식당은 지금도 영업 중인데 아직도 케첩을 안 뿌려주는 콧대 높은 원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진짜 원조일까요? 사실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19세기 말 미국 산업화 시대에 빠르고 간편하게 먹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필요가 햄버거를 탄생시켰다는 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탄생한 초창기 햄버거는 지금처럼 사랑받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들이나 먹는 더러운 음식 취급을 받았죠. 결정적인 사건은 1906년 업튼 싱클레어가 쓴 소설 정글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미국 육가공 공장의 충격적인 위생 상태를 고발했는데 썩은 고기에 약품을 타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과 함께 고기를 갈아버린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경악했고 햄버거 소비는 곤두박질칩니다. 햄버거는 독이다라는 말까지 돌았으니까요. 과연 햄버거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더럽고 위험한 음식이라는 오명을 쓴 햄버거. 이 햄버거를 구원한 건 1921년 캔자스주에서 등장한 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이름하여 화이트 캐슬. 이름부터 느껴지시나요? 창업자 빌리 잉그램은 햄버거의 이미지를 180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가게 외관을 온통 하얀색 타일로 도배했습니다. 마치 병원 수술실처럼 깨끗해 보이게 말이죠.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티끌 하나 없는 흰색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가장 획기적인 건 오픈 키친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신선한 고기를 직접 갈아서 굽는 걸 보여준 거죠. 의심하지 마라. 우리는 깨끗하다. 라고 온몸으로 외친 겁니다. 심지어 햄버거 빵, 즉 번을 공장에서 규격화해서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현대식 햄버거 체인의 시초입니다. 화이트 캐슬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햄버거를 믿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햄버거가 진정한 글로벌 제왕이 된 건 캘리포니아의 한 형제 덕분입니다. 바로 맥도날드 형제죠. 1948년 이 형제는 식당 운영 방식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당시 드라이브인 식당들은 메뉴가 너무 많고 서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맥도날드 형제는 과감하게 메뉴를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수로 확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주방을 마치 자동차 조립 공장처럼 개조하죠. 한 사람은 패티만 굽고 한 사람은 빵만 데우고 다른 한 사람은 피클과 소스만 뿌립니다. 이름하여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 주문하면 30초 만에 햄버거가 튀어나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격은 단돈 15센트. 당시 다른 식당의 절반 가격이었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후 사업가 레이 크록이 이 시스템을 프랜차이즈화하면서 햄버거는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맛을 내는 자본주의의 맛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햄버거의 진화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빠르고 싼 음식의 대명사였던 햄버거는 이제 수제 버거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쉐이크쉑이나 파이브가이즈 같은 프리미엄 버거들이 등장하면서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하나의 요리로 대접받고 있죠. 심지어 금가루를 뿌린 수십만원짜리 햄버거까지 등장했으니까요. 몽골 기병의 비상식량에서 시작해 독일 항구의 노동자 음식을 거쳐 미국의 산업화와 만나 전 세계인의 소울푸드가 된 햄버거. 오늘 여러분이 드신 그 햄버거 속에는 인류의 이동과 전쟁, 그리고 혁신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어떠신가요? 100년 넘게 모양을 바꿔가며 우리 곁을 지킨 햄버거가 새롭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오늘 저녁엔 햄버거 한 입 베어 물면서 그 속에 담긴 치열한 역사의 맛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식 셰프 히든 히스토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더 맛있는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